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주의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멘트가 바뀌었어요. 와가 들어갔어.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인데 잘들 지내셨죠? 네, 전 요즘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소식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직도 성공했고 뭐 사실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왔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버리네. 뭐 어떻게 좋은 거 아닌가요? 축하할 축하할 일이죠. 근데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서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서 따로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감사하고요. 이직도 성공했고요. 최근에 여름을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3주 연속 놀이공원을 다녔어요. 놀이공원 어디요? 지금 3주 전에 롯데월드를 갔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전주에 캐리비안 베이를 갔고 에버랜드 같이? 아니요. 캐리비안 베이만 갔어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비도 좀 왔었고 그리고 지금 지난 주말에 경주월드랑 김해 롯데 워터파크 그거 탔어요? 좋아요. 그 유명한 3대장? 네, 파이톤, 드라켄 그리고 크라큰가? 크라큰가? 뭐 어쨌든 그거 세 개 네, 다 탔어요. 어때요? 근데 경주월드 그 막 수도권에 있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만큼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 대기 길이가 그래서 한 20분이면 다 타고 크라크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타는 놀이기구는 타고 내려와서 다시 입구로 들어가면 또 탈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네. 아니 안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놀이기구 진짜 잘 타요. 무서워. 전 번지 점프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2월 그 경주월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영상들만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요즘 핫하죠. 네. 근데 제가 그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도 힘들어요. 조금. 그건 뭐 안 가는 게 낫죠. 아니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뭘 무서워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지러운 걸 못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질 때 그 올라오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볼만 해요. 저는 그렇게 대인으로 어디 놀러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인이라 하면 4인 이상? 네, 아무래도. 우리 한번 갔다 오죠 나중에. 전혀 상상 못했던 진짜 상상 안 했는데.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뭐야 이 리액션. 아니 뭐 가서 막 해. 경주 특집. 우리 슐라님 추억 하나 만들어 드리죠. 그런 거 있잖아. 막 경주에 있는 스튜디오를 잡아서 경주에서 녹음하고. 굳이? 경주월드 가고. 경주월드 가고. 구경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각몽입니다. 와우. 와, 여러분 다 자각몽을 꿔보신 경험이 있나요? 왠지 있을 것 같아. 저는 있어요. 분들. 저도 있어요. 하몽님은?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 의식한 적은 있는데 그거를 뭐 내가 어떻게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한 건 잘 없었던 것 같고. 전 자각몽을 학생 때까지는 정말 많이 꿨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꿈을 잘 안 꾸기 시작하면서 자각몽 안 꾸게 되는데 뭐 제 자각몽 얘기를 먼저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경험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꿨어요. 저는 사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제 캐릭터를 좀 아시잖아요. 전 수만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자각몽 내에서. 뭔지 알 것 같아. 뭐도 되나? 그렇죠. 그런 거죠. 제가 자각몽을 꾸면은 크게 두 개의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제가 진짜 어릴 때 유치원 때 있었던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갔던 동네 뒷산. 그럼 그 장소들을 내가 꿈에 있구나라고 자각하기 위한 단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한다기보다는 맞아요. 트리거로 쓰는 것 같아요. 딱 꿈을 꿨는데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있던 그 동네거나 동네 뒷산이다. 그럼 전 100% 알아요. 이게 자각몽이라는 걸. 그래서 뭐 동네 뒷산은 한 3번 정도 꿨고 유아기 때 그 아파트 단지는 한 5번 넘게 꾼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각몽이라는 걸 알았을 때 좀 신기하기만 하고 별거 안 하다가 계속 꾸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계가 어딘가. 속설들이 많잖아요. 뭐 꿈에서 꼬집으면 안 아프다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꿈에서 꼬집어도 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장소까지 가면은 어떤 꿈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길을 따라 달려간 적도 있고 이건 신기하다. 여러 가지 해봤어요. 좀 얘기를 해드리면 우선 꼬집으면 아픕니다. 아프다.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 안 아플 때도 있는데 아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꼬집으면 안 아플까 하고 꼬집은 건 아픈데 뭔가 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 건 또 안 아프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차이는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하고 했던 거는 내가 지금 자각몽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볼을 꼬집어봤는데 똑같아요. 동네 뒷산에서 아빠가 앞에 걸어가고 있고 제가 뒤따라 가는데 자각몽이라는 걸 그때 바로 눈치챘어요. 이 동네 뒷산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 동네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볼을 꼬집어봤는데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테스트해봤고 또 하나는 유아기 때 아파트 단지가 나와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꿈에서 깬다던데 해볼까 해서 그게 5층 옛날 아파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 막 올라가서 뛰어내리니까 그 놀이기구 탔을 때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나는 순간 잠에서 깨요. 깨는구나 진짜로. 저는 그래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도 사실 킥으로 그걸 쓰잖아요.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킥이 뭔지 설명해 주셔야죠. 꿈에서 깨어나는 트리거예요. 영화 봤어요? 인셉션? 네. 인셉션 중간중간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한번. 무조건 인생 영화예요. 그거는 중간중간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고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곳이니까 꿈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곳을 가봤구나. 모르는 데 가면 뭐가 나올까 궁금해서 아파트 단지에 딱 그 놀이터 앞에서 시작을 해요. 항상 무슨 게임처럼 이렇게 죽으면 리스폰되는 위치가 있는 것처럼 항상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딱 보고 또 자각몽이네. 그래서 뭐 주변 돌아다니고 뭐 하다가 근데 그것도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지라는 생각도 바로 떠오르진 않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맞다. 내가 저번엔 여기서 떨어졌었지라는 게 생각나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까지 가봐야겠다. 그럼 뭐가 나올까? 잠깐만 근데요. 뭐가 자각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이 흘러가는 거를 보고 있는 건 자각몽은 아닌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내 의지대로 뭔가 해야 자각몽인 거예요? 아니에요. 자각몽의 정의는 꿈을 꾸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아는 꿈이 자각몽이고요. 알기만 하면 다 자각몽이에요? 그게 다 자각몽이고. 알고 뭔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죠. 행동까지 해야 자각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셉션에 나오는 뭐 건물을 짓고 사람을 조종하고 이런 행위 자체는 드림 컨트롤이라는 그 명칭이 따로 있고요. 그냥 자각하는 것 자체가 자각몽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달려가 봤어요. 끝까지 달려가니까 점점 안개가 끼면서 앞이 안 보여요. 기억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지도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제 학생 때 꿈을 꿨다 했잖아요. 근데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엄청 자욱하게 안개가 껴서 걸어가면 계속 뭔가 길이 있긴 해요. 도로가 있긴 한데 뭔가 새롭게 나오진 않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왔던 길이 쫙 보여요. 그리고 나서 좀 무서운데 싶어가지고 빨리 아파트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깼거든요. 저 뛰어내려서 깬 거 한 3번 넘게 있었고 혹시 뭘 만들어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워낙 학생 때여서 뭔가 이런 루시드 드림, 자각몽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 더 많은 걸 테스트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게 그거였어요. 과연 내가 꿈에서 오랫동안 잊고 뛰어내릴 때랑 꿈을 꾸자마자 달려가서 뛰어내릴 때 둘 다 아침일까? 그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해봤는데 언제 떨어지든 아침이더라고요. 한 번은 루시드 드림, 그러니까 자각몽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시작하자마자 그 동네에 놀이터 앞이야 또. 이건 바로 뛰어내린다. 그래가지고 진짜 시작하자마자 아파트 위로 올라가서 눈도 안 깜빡이고 바로 뛰어내렸거든요. 그래도 오전 7시 학교 갈 시간에 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을 꾸고 있을 때 이제 막 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책을 본다든지 공부하고 이러면 시간을 늘려서 쓸 수가 있다. 막 이런 거. 맞아요. 뭐 꿈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시험 공부하고 막 이런 거.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놀이터에서도 매번 흙놀이도 하고 미끄럼틀 타다가 아무도 없어요. 꿈에는 아무도 없어. 내가 기억하는 그 아파트 단지만 있고. 그래서 것 같아. 그 놀이터 앞에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집도 알 거 아니에요. 집까지 가면 그 집도 열려요. 그럼 그 집 구조도 똑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무서운데? 그리고 뭐 내가 기억하는 그 집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옷도 생각나는 옷들이 걸려 있고 다른 집은 또 안 열려요. 다 잠겨 있어요. 다른 데는. 기억이 없으니까 안 열리겠죠? 그럼 저 궁금해요. 아버지랑 뒷산을 걷는 버전도 있었잖아요. 네, 아버지랑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빠는 항상 묵묵히 걸어가요. 그리고 그때 얼굴 앞모습을 본 적은 있어요? 앞모습은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절대 못 따라잡아. 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각몽은 내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만 있는 꿈만 꿔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창조해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자각몽에 대해서 나름의 데이터가 있는 편이에요. 경험이 있으시네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건 고등학생 이후는 진짜 한 번도 안 꿔본 것 같아. 신기하다. 이제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젠 안 그래요. 슐라님 경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요? 저는 그런 걸 약간 정보를 접해보긴 했었어요. 10대 때. 그러니까 자각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자각몽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읽어보기도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잘 하진 못했어요. 아까 제가 자각몽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게 제가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었던 때가 잘 없었어요. 저는. 시도를 자각몽 꾸신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네. 뭔가 창조해내거나 내 멋대로 꿈을 움직여보거나 이런 경험은 딱히 없다. 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주로 꿈을 꾸면 자각은 되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꿈이네. 근데 꿈이 이제 막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건에 의해서 좀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악몽을 많이 꾸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약간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는 지점들에서 그런 것들이 약간 현실로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무서워하다가 제가 자각을 한다는 그런 요소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임 종료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버튼을 누르면 뭐 꿈이 깬다든지 깨고 싶을 때. 신기한 킥이네. 그런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 뭔가 제가 보기에 범례님의 경험은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루시드 드림을 접해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슐라님 케이스는 약간 이거저거 공부해서 장치도 한번 설정해보고 약간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범례님 같은 케이스가 이제 뭐 전문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내추럴 루시드 드리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별다른 훈련이나 뭔가 의도적인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각몽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제 루시드 드림을 그렇게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훈련 없이 꾸게 되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 통찰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 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사실 이 주제가 저희 예전부터 오르내리던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는 사실 하몽님이 한번 다뤄주시는 걸로 했었는데 어쩌다 근데 보니 저는 뭐 이름에 하몽이 꿈몽이어서 맞아요. 꿈 얘기를 하다 보니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주제로 무슨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자각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평소에도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꿈꾸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자각몽에 대해서 공부해본 건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뭐 성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너무 이게 꿈인 걸 확신하고 뭔가 움직이면서 내 의도대로 행동해보고 막 이거저거 만들어보고 저는 이제 자각몽인 거 알게 되면 꼭 하게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성공한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한 명 있는데 그 멤버를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는 지는데 회상해보면 좀 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이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럼 그 만드는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뼈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그러니까 아니면 빚어내는 건가? 창조하는 이렇게?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염원을 하면은 뭔가 형체가 이렇게 불러서 뭐 하시려고?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사진도 찍고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판타지 영화랑 만화들을 되게 좋아해서 뭐 하늘 나는 거 아니면 제가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들이랑 모험을 떠나는 거 이런 거는 꼭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각몽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험 혹은 관심이 되게 많아서 오늘 꼭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자각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영화 인셉션 얘기가 나왔지만 인셉션이 전반적으로 자각몽, 루시드 드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자각몽에 대해서 조사해보면서 느낀 게 그 영화가 진짜 자각몽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 장치들을 진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이걸 검색해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들으시면서 뭔가 상상이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영화를 상상하시면은 조금 이미지화가 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각몽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각몽은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50년을 기간으로 잡았을 때 55%의 사람들은 자각몽을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하고요. 경험자 중에 23%는 꾸준히 자각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각몽, 루시드 드림이라는 용어는 사실 자각몽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기 훨씬 전에 1822년 프랑스에 있는 중국 문화학자가 처음 이름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중에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꿈이라고 알고 꿈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혹은 꿈을 꾸는 도중에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상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이 종류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이제 자각몽을 다루려면 꿈 혹은 수면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꿈은 언제 꾸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렘수면 때? 맞아요. 렘수면 때 꿈을 꾸죠. 이제 렘이 REM인데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사실 렘 수면의 상태는 깊은 수면의 상태라고 보기 힘듭니다. 얕은 수면의 상태이고요. 이제 수면에는 비렘 수면과 렘 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비렘 수면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1, 2, 3, 4단계를 거치고 다시 역순으로 4, 3, 2, 1 단계로 돌아온 요 사이클 하나를 다 끝내고 나면 렘 수면으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4단계 사이클을 한 번 다 도는데 평균적으로 9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으셨나요? 이제 수면을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깨려면 90분 단위로 시간을 맞춰놓고 깨어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마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자요. 맞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단위로 이제 깨면은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렘 수면 상태는요, 여러분, 이게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지만 눈이 이제 빨리 움직이는 상태다라는 거에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때는 이제 몸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높은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 자각몽을 꾸는 확률이 높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해요.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비현실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되게 의미에서 추상적인 단어다 근데. 어떤 통찰력이라는 단어. 이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뭔가 여기서 말하는 통찰력이라 하면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사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또 구별하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꿈과 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각몽이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는 이유가 난 그 동네에 지금 살지 않는데 내가 지금 그 동네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혹은 난 지금 중학생인데 내가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의 놀이터에 있다는 사실 아니면 내 손을 이렇게 봤을 때 자가 있다는 사실 그걸 알면 바로 자각몽인 걸 눈치채곤 했어서 그런 정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게 사실 대부분 꿈은 기승전결이 없고 인과관계도 보통 없이 그냥 이미지가 계속 돌아가는 게 보통인데 보통 사람들은 일어나고 나서 깨닫죠. 이게 꿈이었구나. 근데 이제 범매님은 꿈을 꾸시면서 뭔가 이상한데라는 판단이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요. 자각몽을 자기적으로는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각몽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까 슐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각몽 관련 카페에도 유명한 다음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아마 루시드 드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보실 수 있는 카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페에 가입해서 이런저런 글도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대부분 입 모아서 말하는 것이 이제 네이버의 지식인 글이라던가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 관련 없는 커뮤니티의 댓글들은 신뢰도가 매우 낮으니까 참고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각몽을 꾸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꿈이라는 걸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비현실적인 상황이 꿈이라도 바로 느끼기보다는 깬 후에 꿈이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인식을 해도 통제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인식을 하더라도 꿈에 있는 스토리라인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면 다시 꿈이라는 것을 까먹기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꿈을 지배한다고 강하게 마음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자각몽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은 완전히 좀 클리어하고 세세하고 좀 실감나고 이랬던 꿈들은 많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각몽들을 많이 경험하신 숙련자분들은 다 말을 하는 게 자각몽은 현실보다 훨씬 더 실감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꿔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보다 더 실감이 난다고요?
꿈은 약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꿈은 나중에 기억을 해보면 좀 저는 뿌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흐릿하고 그리고 꿈속에서 뭔가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빠르게 달리기 힘들고 그렇죠. 소리 지르는 게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꿈보다는 자각몽을 제대로 꾸시는 분들은 정말 실감나게 꿈을 꾼다고 합니다. 되게 선명하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꿈 자체는 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뇌가 감각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꾸면은 실감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꾸고 나서 뭔가 뿌옇고 좀 흐릿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는 뭔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각몽을 꾼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에서 꿈을 꾼 것일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각몽은 여러분 부작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오해들이 있기는 합니다. 루머들도 많고. 가장 노멀한 부작용은 그거 아닌가요? 잠을 푹 자지 못해서 피곤하다? 체력이, 그러니까 잠이 깨어나지 못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제가 가봤다고 했던 그 다음 카페에 있었던 뭐 일반적인 괴담은 진짜 뛰어내렸다 누가. 뭐 꿈을 헷갈려서. 이거 너무 괴담, 이거 진짜 괴담인 것 같아요.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이런 괴담들. 그러니까 몽중몽이라고 하죠. 사실 자각몽을 여러 번 테스트하는 초보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악몽 중에 하나가 깨고 또 깨도 알고 보니 꿈이었다는 게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몽중몽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있긴 해요. 진짜 꿈속에서 근데 저는 꿈을 여러 꿨어요? 번 한 적은 없어요. 한두 번에 끝났던 것 같아요. 2번까지 있었어요. 어땠어요? 생각이 나요.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자각몽인가? 근데 이건 다 깨고 나서 내가 몽중몽을 꿨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각몽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학교였어요. 학교.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표가 붙어 있잖아요. 1교시 뭐, 2교시 뭐, 3교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2교시가 끝난 시간이었나? 그래서 다음 교시가 뭐지 하고 딱 봤는데 3교시가 빈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과목이.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갑자기 자면서 탕 깼어요. 근데 내가 교실을 자고 있었어. 그래서 뭐야 꿈이구나 이러고 보니까 2교시가 끝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끝나는데 잠을 잤구나 이러고 3교시를 보니까 무슨 과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이 뭐 이제 뭐 과학실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수업이어서 이동을 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또 책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또 2교시가 끝난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니까 침대였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런 거는 원인이 뭐래요? 개꿈이지 뭐.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고 그냥 꿈인데 이제 사실 저런 꿈은 노멀한 경우예요. 저도 뭐 꿔본 꿈이라고는 뭐 아침에 죽을 듯이 일어나기 싫었는데 일어나는 꿈을 꾼다거나 뭐 요 정도였는데 이제 자각하는 상태에서 몽중몽에 들어가는데 이게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람이 공포에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언제 깰지 모른다는. 깨도 못 일어나니까. 근데 거기다 플러스 공포 감정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그런 공포감이 만들어내는 형체는 딱 꿈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무의식에 있는 거니까. 뭐 가장 무서워했던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의 공포스러운 감정 혹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각몽 안 해야겠다. 자각몽 위험하다. 이런 괴담들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저도 이제 루시드 드림 관련 다룬 뭐 웹툰 작가들의 웹툰을 보면은 진짜 아찔해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슐라인도 뭐 뛰어내렸다더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뭐 어떤 글도 뭐 제가 보기엔 뻥 같지만 계속 꿈을 꿔서 이번에는 아파트에서 한번 떨어져 볼까 했는데 어머니가 말렸다는 뭐 이런 썰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떨어져서 꿈을 깨어본 입장에서 그건 절대 혼동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꿈에서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꿈이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꿈꾸시면서 나는 이보다 이게 현실임을 확신했던 적이 없었을 때. 꿈이? 응. 꿈 중인데. 근데 저는 되게 좀 깊이 취해 있으면 되게 그렇게 믿게 되던데. 근데 뭔가 그냥 보통 꿈 꾸면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근데 네, 엄청 확인까지 다 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너무 실감나는 꿈이어서 그러니까 무서웠다, 꿈을 꾸는 도중에 이런 거? 저도 이제 아까 볼 꼬집어 못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얼굴 때려보고 진짜 때리면 어떡해. 저도 얼굴을 때려보고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계속 밟았어요. 자각몽일 때? 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현실이라고 확신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그럼 현실인데 막 볼을 때리고 있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꿈속이 너무 환상적이니까 이건 당연히 꿈일 것 같은데 해봤는데 꿈이 아니었던 거죠. 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잔다는 걸 매우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는 편이라서. 근데 아까 왜 교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건 이제 자각몽은 아니었으니까. 그치.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깨고 나서 알게 된 건데. 그게 자각몽이었으면 그랬을 수 있겠죠. 맞아요. 어쨌든 이런 오해들과 괴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하몽님 자각몽 꿔본 적 없어서 너무 오디오 비는데. 하몽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 근데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저는 사실 꿈이다 하고 인지를 뭐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인지를 하면 그냥 깨요. 그러니까 이거 꿈인 것 같은데 하면은 나 깰 것 같은데 하면서 깨는 경우가 태반이어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게 자각몽인 걸 인정하면 그렇게 깨거나 그러니까 자각몽을 기다려온 사람들도 자각몽인 걸 알게 되면은 극도로 기뻐서 흥분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이 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몽님은 꿈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뭐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아마 3회 때 물과 꿈 제가 할 때 그때 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하몽님이 꿈을 잘 기억 안 한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꿈을 안 꾼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꿈을 꾸면서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꿈을 깬 다음에 나는 꿈속에서 이런 걸 했지라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꿈속에서 그런 활동들을 한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근데 결과적으로 잠잘 때는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아무 뭐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나서 나 꿈속에서 그때 그런 걸 한 것 같아. 난 자각몽을 꾼 것 같아. 라서 자각몽을 꿨다고 하는 것뿐이지 뭐 사실 뭐 그게 뭐 특별히 다르거나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사실 결국 다 꿈이다. 사실 그렇죠. 그러고 그냥 약간 뭐 말로 그냥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게 크지 뭐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뭐 군대 때 후임이 자기는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의식을 계속 하면서 잠에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있고 그거를 살며시 넘어서는 순간이 있대요.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기 힘들고 좀 그냥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방금 하몽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진입해본 사람 없어요? 저 있어요. 방금 있죠. 되게 흔한 과정 중 하나예요. 꿈과 현실의 경계? 그러니까 아까 법리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깨어났는데 어떤 공간이네? 여기는 내가 여기 있을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꾸밈을 자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자리에 누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꿈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게 꾸밈을 자각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지. 맞아요. 그 친구가 그게 아까 네이버 카페 얘기했는데 거기서 되게 공식적은 아니지만 뭐 알려져 있는 루시드 드림을 꾸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긴 해요. 맞아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꿔봐서 하는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개운함을 떠나서 루시드 드림을 위해서 자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이상했는데 잠에 이렇게 그러니까 잠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렘수면 단계에 가면 이제 몸이 마취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되게 무거워지고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일어나요, 내가. 근데 일어나는데 내 몸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게 꿈 상태라고 하는 게 자각이 돼요. 뭔가 약간 흐리거나 약간 좀 잡음이 있거나. 신기하다. 근데 그거를 꿈을 꾸는 당시에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사실 이거는 잘 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되게 효과를 많이 볼 때가 낮잠 잘 때예요. 그러니까 슬며시 잠깐 눈을 감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종류는 나중에 설명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루시드 드림의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체력적인 문제 외에 알려진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자각몽에 이제 중독되는 사람들이 뭐 14시간 이상 지나치게 많은 잠을 자면서 자각몽을 계속 꾸려고 한다거나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 루시드 드림에 진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렘 수면쯤에 알람을 맞춰서 깨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람을 이거 되게 인셉션 영화 보면 보이는데 이제 잠을 자는 도중에 뭐 음악을 틀거나 안내 멘트를 깔아서 이건 꿈입니다를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깰 수가 있어요, 도중에. 그러면 이제 수면 패턴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자주 하다 보면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범례님이 언급하셨듯이 이제 자다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은 거 아니냐, 혹은 뇌가 많이 쉬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렘수면 단계 자체가 이미 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큰 차이 없다. 렘수면 동안 뭐 자각몽을 꾸던 말던 잠을 자는 건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피로도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심한 차이는 없을 것이다가 보통 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각몽을 꾸고 있는 순간에 이제 내가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을 끝내지 않고 싶다는 의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자각몽을 의도적으로 길게 꾼다면 렘수면 시간도 길어져서 그것 자체도 수면 패턴에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자각몽을 길게 늘리고 싶다고 해서 막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숙련한 사람들도 자각몽 자체를 2시간 이상 넘기는 걸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 장소에서의 시간 기준으로? 아니면 실제 그러니까 그 2시간의 기준이 뭐야 진짜? 근데 렘수면 자체는 여러분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 정도 유지가 돼요. 이제 그 안에서 꿈을 꾸는 건데, 그래서 꿈 자체 여기서 연구 결과에서는요, 꿈에서 진행되는 시간이랑 내가 실제로 수면한 시간은 같게 흐른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뭐 하루를 꿈에서 보낸다거나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아마 그건 체감이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꿈에서 지난 시간은 수면 시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떨어지면은 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테스트를 통해서 빨리 떨어졌을 때 깬 시간과 한참 놀다가 떨어졌을 때 깬 시간이 다를까를 궁금해서 테스트해봤다 했잖아요. 근데 똑같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최대한 늦게 뛰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테스트했을 때는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도 깨어난 시간이 똑같은 거 보면 꿈 시작하자마자 달려 올라가서 떨어질 때랑 똑같은 거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렘수면의 시작 시간이 달랐다는 건데 뭐 그게 아니고서야 렘수면을 깨고 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했었지라고 기억을 하기 때문이지 사실 꿈을 꾸는 것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 뇌가 꿈을 꾸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렘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은 전체 수면 시간의 뭐 20%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렘수면은 뭐 성인 평균 기준 4번, 최소 4번 정도 겪기 때문에 사람은 평균적으로 꿈을 4번 이상 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는 거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가장 최근에 꾼 꿈 1-2개 정도인 거죠. 할머니 좀 엄청 뾰루퉁했는데. 아니 뭐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뭐 이 그러니까 뭔가 자각몽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지금 입장은 그건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꾼 꿈이든 나처럼 이렇게 뭔가 어쩌다가 자각몽을 꾼 거든 그냥 항상 꾸는 개꿈 중에 하나든 결국은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 자각을 했던 꿈이더라라는 거나 아니면 이런 이상한 꿈을 꿨네라거나 결국은 내가 지금 꿈을 꿨다라는 걸 일어나서 인지하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체험을 안 해보셔서 하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꿈을 꾸면서 뭐 나 일로 가봐야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자각몽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건 자각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의도를 갖는 거랑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를 자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꿈속에서 뭐 할 거 하시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꿈에 스토리가 있다면 약간 내가 그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이 꿈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자각몽인 것 같고 뭔가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깨면 그냥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짧게나마 이 사실 루시드 드림 자각몽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현상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꿈을 꾸면서 자각을 할 때 뇌의 3가지 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뭐 그중에 하나는 자기 평가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2번째 곳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평가하는 곳. 3번째는 자아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구역인데,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의학 부분에서는 이 사실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 그리고 자신의 의식, 인간의 의식이라는 이 분야가 오랜 시간 동안 풀어지지 못한 미스테리한 영역이었는데 자각몽을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넘어가서 PTSD 같은 이런 증후군,
시달리는 사람들을 악몽을 통제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치료법 또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되게 괜찮은 연구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꿈 안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 속을 돌아다니는 그 의식적인 체험하고 같거나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동질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게 의식의 실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각몽을 이용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각몽을 꾸려는 분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번 죽여버리고 싶다. 뭐 그런 사람을 꿈에 불러내가지고 진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저 여자랑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루시드 드림을 꺼가지고 막 만나보기도 하고 어머 아까 방탄소년단 얘기한 사람 누구야? 네, 그래서 루시드 드림 관련된 관련 용어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범례님 같은 케이스가 내추럴 루시드 드리머라고 해서 별도의 훈련이나 노력 없이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대체로 높은 지각 능력과 인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드림 컨트롤이라고 해서 꿈이라는 걸 자각한 상태에서 꿈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자각몽은 단순히 자각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 혹은 그거 전체를 얘기하지만 드림 컨트롤은 확실하게 꿈을 조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보통 루시드 드림이 이 드림 컨트롤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꿈을 조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루시드 드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각몽 검색해서 이제 글들을 보시면 이런 경험 글들에 제가 뭐 이런 장면에서 RC를 했거든요. RC 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보시는데요. 이 RC는 리얼리티 체크의 약자이고요. 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인셉션에서의 토템 같은 거군요. 네. 사실 토템은 확인하는 행위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건 드림 사인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장소 얘기하셨잖아요, 범례님이. 난 이 장소만 나타나면 무조건 꿈임을 확신한다. 이런 걸 드림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리얼리티 체크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볼 거 입는 거, 뭐 볼 때리는 거. 근데 저는 여러 번 사용하고 실제로 꿈에서 해봤던 행위가 중지 손가락을 손등에 붙이는 거예요. 꺾어서. 그거 봤다. 그거 되게, 많이 하신다고. 유명한 되게 거예요? 대표적인 RC 중 그게 하나입니다. 붙으면 꿈이다? 근데 이걸 진짜 꿈에서 하잖아요. 근데 뭔가 반대 아니에요? 리얼리티 체크면 내가 현실인 걸 체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인지 아닌지 인가 체크한다는 거죠.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 근데 저도 그거 봤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진짜 부러져 있을까봐 일어나면. 재밌네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꿈에서 하면은 이 손가락이 손등에 붙어요. 근데 그 기분이 굉장히 기괴합니다. 뭔가 인형손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프지가 않거든. 어쨌든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을 이제 리얼리티 체크라고 하고요. 꿈 일기라는 것도 있죠. 꿈을 기록하는 거. 그리고 꿈 표식,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 사인. 꿈임을 알게 해주는 혹은 내가 꿈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꿈속의 요소나 상황. 그리고 거짓 깨어남이라고 해서요. 이건 잠에서 잠을 깨는 꿈. 흔히 말하는 몽중몽을 얘기하고요. 투사체 뭐 이런 말들은 꿈에 등장하는 사물을 이야기하고요. 최상위 투사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루시드 드리머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투사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투사체를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물, 사람, 물건,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뭔가 컨트롤을 못하는 애들이 있다? 최상위 투사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경험자, 숙련자들은 딱 보면 안 돼요. 저건 최상위 투사체라서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 투사체가 어떤 것이다라고 아니요.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다 다르. 그러니까 다 다른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냐고요? 아니죠. 근데 지금 저건 내가 생각할 때 최상위 투사체니까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지각한다는 거는 매번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그때마다 지각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숙련자들은 그냥 감으로 아시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제가 꿈을 꾸면요. 이게 꿈이라는 걸 딱히 이유는 없지만 그냥 알잖아요. 느껴지는 감정 혹은 뭐 이상한 각을 재면서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거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서울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최상위 투사체여봐. 자각몽인데.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공포의 대상이 내가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자각몽이 악몽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근데 막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최상위 뭐라 했죠? 투사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뭔가 뛰어내리면 깬다 그랬잖아요. 근데 꾸는 그 장소가 다 낮아. 뛰어내릴 데가 없어. 근데 막 누가 칼 들고 계속 쫓아. 그럼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킥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킥이라 하면 꿈에서 깨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꿈속에서 이제 크게 흥분하면은 꿈에서 깨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교통사고 당하는 거, 강력한 충돌을 겪으면 꿈에서 깨어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워킹이라고 해서 공유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다들 어떤 개념인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요.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가 않았고 이제 유사과학 혹은 오컬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판타지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RC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볼꼬집기 혹은 뭐 손을 뒤에 붙여보기. 근데 가끔 리얼리티 체크를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칼로 자기 몸을 찌른다거나.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좀 잔인하고 조금 뭐랄까 위험한 방법은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지양하라고 이제 조언한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걸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루시드 드림을 안정적으로 꿀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루시드 드림을 꾸시면서 괴물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그 괴물 혹은 귀신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제하는 연습을 항상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게 드문 경우이기는 한 게 루시드 드림을 항상 기다려온 초보자분들은요. 루시드 드림이 딱 실현되는 순간에 뭔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보다는 항상 하고 싶었던 거 뭔가 흥분해서 뭔가 빨리 하고 싶다라는 것만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문제는 여러 번 겪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뭘 해볼까 이렇게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뭐 어제 본 공포영화가 생각난다거나 친구가 과일을 눌렸는데 이런 귀신을 봤다던데 라는 생각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발현이 되는 거죠. 꿈에서. 근데 궁금한 게 어차피 꿈인 걸 아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범례님 같은 상황은 이상적인 거고 사실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공포스러운 걸 보고 느끼게 된다면 나온다는 예감이 있고 되겠죠. 진짜 나오면 갑자기 붕괴되는 거지. 멘탈이. 근데 어차피 꿈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거고 사실 가위 눌리는 것도 다 꿈이거든요. 렘수면 상태에서 정신이 깨어난 건데 거기서도 사실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가위 눌림에서 귀신을 본다 한들 그걸 잘 컨트롤해서 이제 넘어가면 자각몽으로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가위 눌림 다들 무서워 하시지 않나요? 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귀신 본 적은 없긴 한데 얘기만 들어도 무섭던데. 그러니까 이명이 엄청 크게 들리고 아래쪽으로 푹 꺼지면서 계속 빠져들고 이것도 가위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몸 움직일 수 없고. 그러면 가위죠. 가위예요? 가위라는 것도 근데 사람마다 다 인지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게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가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공통적인 거는 내가 지금 잠에서 깬 거 같은데 몸이 안 움직인다. 보통 그런 거잖아요. 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렘수면 상태에서는 근육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괴물이나 내가 무서웠던 거를 꼭 보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 뭐 꿈이잖아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공포에 질려서 깨어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포에 질려서 깨어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은 자각몽이 아님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자각몽인데 네? 꿈속에서 뭐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 범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서워하던 뭔가가 나왔어. 정말로 공포에 질렸어. 그러면은 이건 내가 이 꿈인지 인지를 못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장롱 안에 있는 귀신을 제가 봤다고 치죠. 네. 그러면 소름이 쫙 돋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현실인데 이게 왜 있어? 라고 그냥 이제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갑자기 패닉이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 자체만으로 패닉이 올 수는 있겠죠. 순간 그럴 수 있죠. 사실 이런 걸 다루는 부분을 막 상상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신분석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갑자기 내가 두려워하는 게 딱 나오면 아무리 자각몽 속에서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멘탈을 잃는 거지. 근데 그러면 멘탈을 잃었을 때도
그 꿈은 자각몽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지. 꿈이라는 걸 자각하면 그냥 다 자각몽인 거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얘가 꿈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알면 다 자각몽인 거야.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깨어나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가위 눌린 상태에서 뭐 손끝을 움직이거나 힘을 꽉 주려고 깨어나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얘기한 거고 가위 눌림 상태에서 이건 꿈이니까 난 쿨해라고 하는 태도랑 자각몽이냐 아니냐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발생할 때부터는 그때는 자각몽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때문에 내가 그런 정신 집중하고 있던 흐름을 놓쳤어.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건 그냥 꿈인 거지. 네, 그때부터는 또 다시 꿈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고요. 자각하는 순간은 이제 부분적으로 자각몽을 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위 눌림이랑 자각몽은 다릅니다. 아시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달라요? 다를 것 같은데요?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어요, 하모님? 저 가위 눌린 적도 딱히 없어요. 가위는 별로 약간 없네. 슐러님 있어요? 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가위, 그냥 일반적 가위 말고. 그러니까 뭐가 빛을 등장하는. 본 건, 목을 졸렸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나도 없어. 좀 눌려보고 싶다. 많은 걸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인생 저렇게 살아요. 그런 엄청나게 강한 예감이나 직감이 들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것 같아. 가위가 눌리면 뭐가 나타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듣고 본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좀 하몽님이 말씀하시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자각몽이랑 가위는 많이 다른 것 같은 게 우선 가위는 내가 자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꿈을 꿔요. 그러니까 뭐 꿈이라고 한다면 가위도 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위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한다면 가위는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그 위치에서 시작해요. 이것도 근데 말씀드리고 얹고 싶었던 게 이제 가위를 보통 눌리면 내 몸을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혹은 그래요? 안 움직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내 몸이 침대 위에 있고 혹은 뭐 내 침대 시야 천장이 보인다거나 내 방이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다 꿈이라고 합니다. 꿈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 눈을 떠서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만든 이미지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좀 가위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건 자각몽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자각몽을 많이 꿔봐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자각몽은 내 몸에 대한 컨트롤이 완전 프리야.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보기엔 자각몽인 것 같아. 가위는 약간 좀. 근데 가위에서도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대로 잠에 들겠다라고 하면 자각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뭔가 뇌가 깨있는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맞아요. 뭐 어쨌든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몽으로 들어가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기본 중의 기본은 꿈일기를 쓰는 거예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머리맡이나 뭐 근처에다가 연필과 펜이 아니라 연필과 종이를 두고 이제 눈을 뜨자마자 바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쓰실 때 내가 꿈에서 뭘 했어 이런 거보다는 나는 무엇을 했다. 현재형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 비슷한 건 해본 적 있어요. 뭐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네. 안 해본 게 없어. 나는 약간 꿈에서 숫자를 보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거든요. 로또? 네,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안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되게 생각한 대로 꿈이 잘 꿔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꿈에서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적어야지라는 맞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잠에 든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데. 진짜 돈 벌고 싶으신가 보다. 네. 그러면 진짜 꿈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내가 지금 없어야 되니까 내가 있을 수 없는 곳에 나오면 자각몽이라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자각몽이네. 꿈에서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적어야 이거 적기로 했는데? 라는 순간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전화기일 때도 있고 그 옛날 다이얼 전화기 알죠? 이렇게 숫자 누르는 거. 아니면 뭐 시계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숫자를 쫙 봐요. 그리고 최대한 기억해. 눈 감고 막 뭐 27, 7, 14 막 하다가 아니 하나 까먹었는데 다시 보고 그리고 하나 둘 셋 깬다 딱 깨면서 꿈에서 딱 깨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노트에 그 숫자를 다 써요. 근데 쓰다 보면 7개가 기억이 안 나. 그래 안 나. 4개 정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상태로 바로 잠들면 그 꿈을 이어서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꿈을 이어서 꾸지? 내가 어디까지 5개 썼는지 모르겠어. 5개 쓴 건 기억이 나는데 그 5개가 뭔지가 기억이 안 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걸 제가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자리 숫자를 적었어요. 그러면 적은 거를 그 다시 꾼 꿈 안에서 똑같은지? 내가 숫자를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숫자를 두 번째에서는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꿈 일기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진짜 한 몇 주 동안 했었어요. 사모님 뭔가 뭐 말씀하시죠? 근데 다 웃기잖아요. 이게 되게 저는 약간 만화 같은데 아니 꿈속에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숫자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맞아.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그 숫자가 뭔가 운명이 점지해준 정말 그 미래에 있는 로또의 그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꿈을 비웃으세요? 나는 충분히 이해. 꿈을 비웃은 게 아니고 내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로또 주관사에서 주는 꿈이 아니잖아. 내가 그런 썰이 많잖아요. 꿈에서 뭐 용이 알을 낳아서 번호들이 써져 있었는데 해보니까 그러니까. 로또더라. 사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태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믿어요. 태몽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꼭 용이 나와야만 태몽이 아니고. 그렇죠. 과일도 그러니까 뭐 과일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주변에 임신을 했어. 근데 내가 태몽을 안 꿨어. 그럼 누구라도 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진짜 뭐 엄마의 친구 누구라든지 뭐라든지 뭐 다 갖다 붙여서 누가 그런 꿈을 꾸면 그게 태몽이야 라고 하는 게 그치 좀 갖다 붙이기가 좀 하여튼 웃겨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꿈에서 보게 되는 이미지나 상에다가 고정된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제 부여하는 거는 뭐 웃길 수도 그쵸. 있고 다 개인이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자각몽이나 꿈의 경험 자체. 그냥 경험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꿈에서 숫자를 보면 적어야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지금 안느님이 말씀해주신 그 단어 중에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그 뭐였죠? 아까 뭐라 했지? 드림 사인? 드림 사인? 그거를 하나 더 추가한 느낌이네요. 원래는 뒷산이랑 어릴 때 있던 동네만 있었는데 숫자라는 걸 본다는 것으로 하나 추가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 드림사인 맞아요. 드림사인 이제 보통 꿈일기를 적다 보면은 자신만의 패턴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꿈속에서는 보통 이렇게 흘러간다더라. 뭐 어떤 물체가 꼭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보통 드림사인으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방금 이제 일기를 쓰시고 나서 다시 잠들면은 꿈을 이어서 꾼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꿈일기의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계속 쓰고 바로 잠들면은 그 꿈을 기억한 상태로 다시 잠에 들어서 이어 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방법, 이거는요, 꾸밈을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꾸밈을 자각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내가 모르는 정보를 꿈에서 새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에서 뭐 모르는 걸 검색해 본다거나 아니면 꿈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배우는 내용은 딱히 없고 그냥 공부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잘 들여다봤을 때 뭔가 새로운 정보가 얻어지지 않는 상황 같은 게 보이면은 이거는 꿈일 수도 있겠다라고 자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 촉감 확인이 있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뭐 확실한 방법에 촉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뭐 추운 날 창문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차가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안 차가운 거, 뭐 요 정도. 혹은 차갑긴 한데 이게 내가 진짜 차가운 건지 아니면 차가워야 하니까 차가운 뭐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숙련자들은. 그리고 다음에 또 방법까지는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되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자각몽일 때 내가 꿈인 거 알았어. 근데 꿈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에게 이거 꿈이야 라고 알리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건 괴담이에요, 괴담. 근데 이거는 되게 공통적으로 꾸는 건데 이제 꿈 상황에서 이거 꿈이야 라고 하면요 다 자기를 쳐다본다. 이게 약간 괴담처럼 돌았었는데 이거는 뭐 약간 그런 거겠죠?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다음에 그 행위를 하면은 실제로 일어나는.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우려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무섭게 접근한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인셉션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셉션에서 꿈이 뭔가 어스러지거나 좀 부정확하거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순간 꿈 안에 있는 예를 들면 NPC 같은 사람들도 혼란을 겪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각몽인 거 알았을 때 꿈속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웬만하면은 그 꿈속에 있는 뭐 존재들, 사람들에게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꿈에서 저희가 뭔가 바꿔냈을 때 뭔가 어스러지는 순간 꿈이 불안전해진다고 해요. 이거 인셉션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그렇게 되면은 꿈에서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본인이 불안해진다는 얘기겠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꿈 내용이 스무스해지지가 않고 뭔가 내 스스로도 뭔가 이상한 데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일어났을 때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이런 식의 불안전한 상태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괴담들 중에서는 내가 꿈인 것을 뭐 알렸을 때 날 쳐다본다더라 그러니까 하지 마 뭐 이런 글들도 심심치 않게 자주 보여요. 인셉션에서는 꿈이 이상하다는 걸 자각하면은 주인공은 항상 칼에 찔려 죽었었죠.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꿈속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공간이고 이제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변수를 만들므로써 원래 그러니까 원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아까 꿈속에서 특정 부분 이상에 가면 뭐 까맣게 되고 뿌옇게 된다는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꿈이 불안정해지고 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람을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꿈을 몇 시에 꾸는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알람을 맞추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알람이 막 시끄럽게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거 확 깨버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이것은 꿈입니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같은 뭐 나긋나긋한 목소리라던가 작게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하면요. 이게 꿈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이건 되게 저는 읽으면서 인셉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인셉션은 이런 장치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노래가 있죠. 그 유명한 노래. 오늘 마무리에는 이 노래로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셉션의 OST로. 네. 네, 이제 자각몽의 진입 방법 혹은 자각몽의 종류들로 구분을 지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각몽 종류 3가지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각몽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오해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각몽의 종류는요. 딜드라고 해서 Dream Initiated Lucid Dre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거 꿈인가? 라고 자각을 하는 자각몽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법례님이 네네, 법례님이 이제 보통은 이제 내추럴 루시드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단계예요. 그냥 꿈을 꾸다가 이거 왠지 꿈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 제가 아까 리얼리티 체크라고 했었는데요. 이 리얼리티 체크를 평상시에 깨어있을 때 습관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중지를 손등으로 꺾는 거를 한창 연습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15분마다 계속해요. 습관처럼. 1시간에 4번씩? 뭐 매번 15분은 아니었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지. 그러면 꿈을 꾸다가도 그걸 하게 되거든요. 습관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붙으면 꿈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뭐 손등 꺾는 것도 유명한 거고 뭐 코를 막고 숨을 쉬어본다라거나 뭐 엄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손가락을 뚫어본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리얼리티 체크를 이제 만드시는 거 혹은 습관화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꼬집었는데 뭐 안 아팠다더라 이런 것도 리얼리티 체크의 일종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리얼리티 체크를 할 때 너무 위험한 방법, 뭐 칼로 내 몸을 찔러본다거나 이런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에서도 할까 봐? 뭐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과격한 방법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또 습관화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만든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법례님 같은 상황에서는 숫자를 막 보고 싶어 로또 숫자랑 갑자기 내 눈앞에 숫자가 펼쳐지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가 나오면 항상 체크해요. 이것은 꿈인가 아닌가. 그럼 저는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볼을 꼬집어도 아프고 때려도 아프고 아니 중지 이거 해본다며. 그거 안 해봤어 그때. 그럼 지민이의 그걸 중지 뒤집어봐요. 누구예요? 그 BTS 중에서? RM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멤버를 알고 계시는 것도 신기하네요. 저기요.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방식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꾸밀기에 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딜드는요 초심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밖에 안 해본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와일드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Wake Initiated Lucid Dream이라고 해서요. 이제 렘 수면 중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램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이클이 있다고 했던 램 수면에 들어가는 사이클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램 수면 그 주변에서 깨우는 거예요. 사람을 인위적으로. 근데 이거 되게 인셉션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해봤던 거 저도. 뭘 해봤어요? 그러니까 잠들 때 의도적으로 나는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얕은 잠에 드는 거죠. 여기서라는 게 몇 분 뒤를 말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방에서 제가 누워가지고 베개 하나를 두고 잠에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옅은 잠에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최대한 인식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난 여기서 다시 눈을 뜬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잠이 와서 몸은 마취가 되거나 하고 마비가 되는데 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것도 뭐 범례님이 뭐 겪으셨던 것 같긴 한데 자다가 잠깐 깨잖아요. 그때 아침에 비몽사몽할 때 그때 이제 확 깨지 않고 바로 다시 잠드는 거. 이것도 이제 와일드라는 기법을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너무 많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루시드 드림을 이런 식으로 성공하면요. 뭐 경험자들의 말로는 그 짜릿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저도 뭔가 딱 성공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다. 귀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그게 발생을 하려면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몸이 막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꿈에서 무언가를 생성해내고 장소를 이동하고 내가 원하는 물체를 만들어내는 테크닉들이 되게 좀 몇 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영화 인셉션이랑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인셉션이 진짜로 약간 팩트 기반 혹은 그런 커뮤니티의 글들 혹은 경험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미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인셉션 내용의 전반적인 주제나 위기의식은 림보인가요? 가장 아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아래 있는 꿈 깨어날 수 없는 꿈 거기에 그게 림보 아니었나요? 맞아요. 거기서 그렇게 맞죠. 네. 근데 그런 개념은 그건 없어요. 네. 그리고 공유몽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어요. 깨어날 수 없는 꿈이래.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는데. 제가 진짜 영화관에서 여러 번 본 영화가 거의 없는데 그건 3번 봤어요. 네, 그리고 다음 기법은요. 데일드라고 합니다. Dream Exit Initiated Lucid Dream이라고 해서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와일드 기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루시드 드림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밤에 여러분 자다가 잠깐 깰 때 있잖아요. 그때 내 몸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다시 잠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면은 또 루시드 드림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뭔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맞아. 이거 현실인가 아닌가 뭔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잠드는 거지. 근데 이미 몸은 깼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 정신이 살짝 돌아와 있고. 돌아와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뭔가 좀 그렇게 되나 봐요. 뭐 요 정도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아요. Finger Initiated Lucid Dream, 뭐 마일드, 파일드, 뭐 라일드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3가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뭐 들어보면 이제 루시드 드림을 꾸는 방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루시드 드림을 꾸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의도하고 꾼 적은 없거든요. 여러 번 꿨지만 사실 뭐 루시드 드림 꾼다고 뭘 해보고 싶은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뭐 판타지를 좋아하니까 내가 꿈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영웅들과 뭐 괴물을 무찌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면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꿈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근데 꿈이잖아. 근데 그걸 실제로 일어나길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게임을 하는 마음하고 비슷한 실감나는 영화를 보고 싶은 거지.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장면을 내가 직접 참여하고 싶다. 주인공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자각몽 속에서 테크닉을 좀 알려진 거를 몇 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데 우선 여러분 자각몽임을 딱 알게 되면요. 깨어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아까 하몽님도 잠깐 그러셨다고 했는데 꿈인가 하는 순간 깨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하면 또 좋다고 하냐면 땅을 보고 양팔을 쭉 뻗고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요.
아 이거 해봤다. 빙글빙글 돌고 딱 아직까지 멈추면은 그대로구나, 이거. 자신의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장소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깨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꿈으로 리셋 같은 넣어주는 뭔가 안 깨게 건가요?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장소 이동도 할 수 있고. 그거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제가 자각몽의 테크닉들을 설명해드리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테크닉들이 왜 필요하냐면 꿈속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내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장소를 이동시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경험상.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도라에몽이 문을 열고 어느 장소로 넘어가는 거 봤어. 그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 이건 힘든 거죠. 난이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테크닉도 있다고 해요. 자기 주머니에 분필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분필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분필로 눈앞에 문을 그려요. 그리고 그 경계를 문이라 생각하고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공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게임하듯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나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뭔가 빌딩하는 게임들에서 그런 구조물들이나 이런 걸 잘 기억해 놓은 다음에 꿈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확실히 이게 빌드하는 게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 상태까지 뭐 접근해 본 적은 없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뭔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아까 게임 얘기도 하셨는데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게임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요. 조작이랑 적응하는 게 좀 쉽다고 합니다. 뭐 평소 게임에서 단축키를 누르는 생각으로 뭐 약간 빠르게 돌린다거나 화면을 혹은 뭐 잠깐 일시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야를 돌린다거나 이런 그 단축키들을 사용해서 그 꿈의 상황을 자신이 조정하는 것도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화면을 만들어 놓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눈이 떠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맨날 그렇게. 아까 슐라님이 무슨 버튼 맞아요. 누르면 깨어난다고. 제가 악몽 꾸려고 할 때. 버튼이 어디 있어요, 슐라님은? 정수리에? 아니요, ESC를 눌러요. 마음속에서 ESC를 누르면 네, 엑싯 게임이 나와. 그럼 그걸 누르면 깨요, 무조건. 멋있다. 멋있다고요? 약간 개꿈인데? 여태까지 지금 20여 회를 넘게 녹음하면서 멋있다고 표현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팬시한 방법의 킥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꿈속에서 하고 싶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하늘을 난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이성과 뭐 데이트를 하고 뭐야? 싶다거나 혼자 왜 웃어? 얼굴 빨개졌는데? 이성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도 방탄과. 경험이 있어야 왜 울어요? 경험이 있어야 그러면 꿈에서- 어떻게 방탄과 데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데이트 해본 경험에 방탄의 얼굴을 넣는 거지. 그치 그런 그러니까 뭐 식으로. 하늘을 나는 것도 뭔가 롤러코스터라도 타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 꿈속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 아예 않으니. 경험해보지 않거나 이런 거는 만들기 근데 쉽지 않다고 해요. 그게 자각몽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날아다니는 꿈을 꾸지 않나요? 그치. 근데 뭔가 기분이 났던 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 가슴 울렁이는 기분. 근데 뭐 바람 맞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하는 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자각몽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개꿈 중에서 신기한 꿈 많잖아요. 그쵸 뭐. 차에도 치여보고 살해당해보기도 하고 난 공룡한테 먹여보기도 하고 맞아. 막 잡아먹혀보기도 하고 날아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건 경험해본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딘가서 봤지. 아 영상을 봐서 봤거나 영화를 봤거나. 그래서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뭐 저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꿈속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으면 자신만의 뭐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 끼는 동안에는 꿈속에 머물게 된다라는 상상을 해보면 이제 액세서리를 벗어서 꿈에 깨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계속 깨어나서 꿈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뇌의 한계 때문에 늘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자각몽 속의 테크닉 정도가 되겠고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자각몽을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샘솟더라고요. 내가 해본 건 자각몽 축에도 안 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명한 자각몽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가장 유명한 괴담이 디스맨이라는 존재입니다. 디스맨은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 하몽님은 아시는 것 같고 범례님이나 슐라님은 한번 검색해서 디스맨 얼굴을 저 서프라이즈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걸 한 번 보면 꿈에서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그 TV에 그 화면이 나오고 나서 지금도 계속 지금도 얼굴이 생각나죠. 보여요. 그 사람의 얼굴이 왜냐면 그 보이는데 사람 얼굴 너무 보여져요? 잊을 수가 없어. 아니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되게 근데 좀 기분 보여주세요. 나쁘게 생긴 그런 저도 얼굴이라고 해야 보고 되나? 본 거 취소하고 싶었어. 왜냐면 뭔가- 이걸 본 순간 꿈에 나타날 것 같아. 40대 일본 남자 신주쿠역에 같이 있는 일본 남자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이분에 뭐 뛰어내릴 것 대해서 같아.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될까요? 아, 네네. 이거 다 상상이야. 만나면 난 악수하고 이름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요. 되게 유명했던 도시 괴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특히 자각몽을 계속 꾸면요. 디스맨을 꼭 만난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디스맨이 뭐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뭐 그냥 크리피하게 날 쳐다만 본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자각몽을 계속해서 꾸면은 혹은 그냥 꿈을 계속 꾸면 이 사람을 꿈에서 만난다는 괴담이 돌았었어요. 근데 이게 뭐 결국에 밝혀진 것은 그 마케팅 회사에서 만든 마케팅의 일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 진짜. 사실 이게 네. 말하고 상상하기 나름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꿈에 여러 명의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인데 다 디스맨의 얼굴이야. 하지 마. 뭐 나 진짜 그 사람이 아, 진짜 복수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그 V4 벤데타에서 다 그 가면 쓰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근데 보다. 갑자기 뭐지?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자기 생각에 박혀 있으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디스맨이 있는데 그 얼굴이 시각적으로 주어지면 그치.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어차피 진짜 자기 미안해요. 그 정도까지 얘기하려는 거. 꿈꾸면 평생 져줘요. 이게 다 본인의 그 마음의 굳기에 따라 다른 거야. 안 만난다고 생각하면 되지. 컨트롤하면 되죠. 만나도 컨트롤하면 되는데. 그래요. 인사하고 번호 따고 나한테도 전달해줘요. 그걸로 로또 걔를 사게. 뽀로로로 바꿔버리래요. 그 약간 그 해리포터 같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오해도 있냐면 자각몽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 이건 뭐 말이 매트릭스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럼 뭐 자각몽에서 애인 생기면 현실에서도 애인 생기나요? 뭐 아니잖아요. 지금 방탄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나중에 거지. 비를 만나고 아는 척을 했는데 비는 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지. 이거 되게 소녀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떡밥이에요. 뭐 꿈에서 맨날 만나잖아. 어느 순간 이제 볼 날이 올 수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에는 누구든 실제로. 그럼 그 사람이 날 알아보는 거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흔하게 생겼나?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각몽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도 사실은 오해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자각몽은 그냥 꿈이에요. 렘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체이탈과 관련이 있다, 자각몽이. 이렇게 뭐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바로는 유체이탈도 꿈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체이탈에 관련해서 유체이탈을 했다는 사람들 혹은 하게 될 것 같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본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 수술실 뒷면에 종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뭐라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걸 맞춘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유체이탈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꿈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비주얼라이징이라고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네요. 사실 오늘 좀 이렇게 공부까지도 아니고 조사를 좀 해보면서 그냥 흥미 위주의 내용이겠거니 싶더라고요. 뭔가 제가 여태까지 너무 빡센 주제들을 해온 것 같아서 사실 지난번 과학편도 지금 뷰가 많이 나오지 않아 많이 속상합니다. 뷰가 많이 나오는 꿈을 꾸세요. 그럼 뭐해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해 꿈인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느님이 예전에 이제 저희한테 매트릭스 이야기를 막 해주셨던 적도 있고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흥미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 아닐까? 뭐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꿈속에서 내 의식이 깨 있는 게 사실 뭐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뭐 그 무슨 세계라 하죠? 어쨌든 그게 매트릭스죠. 가상 세계 안에 있는 그런 거. 하고 맥락이 비슷하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류를 좋아합니다. 근데 뭐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루시드 드림 자각몽을 많이 꾼 것 같은데 그거에 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내가 편인 보기에는 것 같아요. 익사이팅한 건 안 꿔본 것 같아. 아니 익사이팅한 꿈은 개 꿈에서도 많이 꿔요.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창조한다는 건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흥미가 없는 거지. 이걸 만들어. 뭐 예를 들어서 한지민을 만나. 뭐 손도 잡아. 그럼 뭐해 꿈인데. 그건 좀 허무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이 가니까 뭔가 자각몽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이 꿔봤음에도. 체험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시군요. 그게 뭐 남는 게 없잖아. 약간
진짜 여기서 훈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공부한 게 만약에 꿈속에서 기억이 난다면 진짜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요. 네. 뭐 그런 적은 없지만. 근데 약간 그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뭐 사고로 돌아가셨어.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거에 뭔가 심리치료로 꿈에서 부모님을 뵙고 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안아드리고 뭐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약간 심리를 치료하거나 본인의 뭔가 공허함을 메꿔낸다? 그 정도의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 레드선 아니에요? 최면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는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뭔가 이걸로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이득을 만들어낸다든지 새로운 것을 뭐 공부를 한다는 것처럼 새로운 걸 습득한다든지 그런 거에서의 의미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네요. 약간 저희 같은 민간인 수준에서는 그냥 취미인 거고 약간 의학계나 뇌과학 쪽에서는 실제로 뭔가 치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정신질환 치료까지. 근데 가끔 그 자각몽을 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원하는 게 대부분 자극적인 거긴 하더라고요. 헤어진 옛 여친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근데 이런 거를 상상 속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중에서 그냥 눈을 감고 상상의 나를 펼치면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굳이 그거를 꿈을 꾸면서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다르긴 해. 아예 다르긴 해요. 그래요? 근데 내가 상상을 하는 와중에 그런 실감이 난다는 거를 상상을 하면 되잖아. 저는 근데 그런 경험은 상상은 많이 해요. 소설책이랑 뭔가 VR로 보는 거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예시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이 있다는 상상을 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꿈에서 부모님이 나타나서 내가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울면서 깬다든지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각몽을 꾼 것 같은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자각몽을 꾸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과 내가 자각몽을 꾸는 상상을 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하몽님은 거리 두지 마요.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거리 두기 있어요. 하몽씨가 더 친근한 호칭인 거죠. 하몽님은 진짜 거리 두는 거. 빨리 얘기해요. 하몽님은 지나간 과거는 뇌 속에 저장된 것뿐이다 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경험이 다 과거인 거거든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하몽님은 객관으로 주어지는 건 없고 처음부터 전부 주관이다. 그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머릿속의 상상이든 자면서 하는 상상이든 결국 상상인데 내 앞에 객체로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는 약간 이런 지금 저와 하몽님이 공대생의 파워로 네, 공대생이니까 약간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야기하면서 드러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좀 그러니까 하여튼 좀 현실적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저는 하몽님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여태까지. 약간 그런 쪽은 범례님이고 저기요. 현실적이야. 근데 대놓고 눈 똑바로 뜨고 하몽님은 오히려 저는 약간 드리머가 몽상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제 하몽님이 자각몽을 안 꿔봐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꿈을 꿔서 아침에 완전 개꿈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랑 자각몽이랑은 그 좀 다른 게 자각몽은 진짜 내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촉감, 그 경험이 맞는 게 뇌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가? 촉감, 냄새, 시각 이런 게 이런 꿈을 꿨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생생하게 그게 기억에 난다 그래야 되나?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강렬하죠. 진짜 느낀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제 루시드 드림 이제 후기들을 보면 사실 뭐 다 허세글이거나 뻥도 많겠지만 뭐 어떤 꿈은 진짜 계속 일어났는데 꿈이 안 깨지는데 옆에서는 누나가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계속. 개꿈이죠. 뭐.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누나 공부하고 있고 뭐야? 다시 깼는데 또 누나 공부하고 있고 뭐야? 해서 한 10번 정도 반복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누나가 그 뒤로 돌아갔대요. 근데 얼굴이 연필로 막 그어져 있는 것처럼 생겼던 거야. 근데 이런 상상을 하면 본인이 힘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아까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 뭐? 그 디스는 진짜 끔찍해. 얼굴을 돌아봤는데 생각을 하지 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꿈속 다 아시잖아요. 꿈에서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 나올 것 같아. 맞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멘탈이 좀 약하시군요. 근데 그 인셉션 영화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진짜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명대사죠. 그 생각은 기생충 같아서 나 정확히 기억나. 생각하지 그 대사가. 않으려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대사가 그거예요. 인셉션을 의뢰하려고 한다 하니까 조셉 고든 맞나? 어쨌든 그 사람 고든 레빗 그 사람이 인셉션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요? 이러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세요. 그건 뭐가 생각나요? 코끼리요. 그게 인셉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헬기 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서 키스맨도 이런 거야. 자각몽을 좀 꺼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좀 꺼봤는데 거기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앞으로는 좀 생각해보고 꿈에서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는 맞아요. 마음 먹으면 자각몽을 좀 곧잘 꾸는 편인 것 같아서 저 꿈을 이어 꾸는 것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안 될걸요. 근데 전 되게 잘 되던데.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꿈을 꾸다가 좀 무서운 꿈이다. 다른 꿈 꿔야지 하고 자면 다른 꿈 꿔요. 대박이다. 바닥을 보고 빙글빙글 도시지 않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생각 마음 먹기에 달아. 알씨도 한번 해봐요. 뭐 이렇게 손 꺾는 거라던가 한번 해봐요. 안느님을 만나는 걸 알씨로 해야겠다. 법녀님의 강점은 법녀님의 강점은 절대 뒤를 안 봐. 그 안느님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거 아니야라고 뭔가 부정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정확히 그 반대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 진짜 물리적으로 뒤를 돈다고 생각했어. 그 말고 이제 뭐가 있을 거야. 이런 게 없이 직선으로만 앞으로만 계속 가시는 거. 한 번 사네 진짜 인생. 태어난 김에 살고 있는데 저런 분들이 약간 사이코패스로 나타나는 근데 진짜로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점 다름을 존중해 줍시다. 아니 다름으로 공통점 중 하나가 사이코패스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회사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잠도 못 자요. 회사에 무슨 일 있으면 혹시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어떡하지? 이거 양산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런 거 이제 있는데 꿈은 사실 그 생각이 더 큰 것 같아. 어차피 내면에서 일어나는 슐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빠꾸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나는 꿈은 그래봤자 꿈이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강렬한가 봐. 네. 근데 저 이런 거 있었어요.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각몽을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초보자여서 막 바로바로 만들어내진 못했고 제가 너무 원했던 거는 이제 장소가 내 방이 나오고 침대에 나오고 침대 위에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여배우라던가 뭐 좋아하는 여자가 딱 침대에 있는 거를 너무너무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각몽에 딱 진입을 하고 이제 그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바닥 보고 빙글빙글 돌아서 내 방 나와라 내 방 나와라 하고 딱 돌았는데 내 방이 나왔대요. 침대를 딱 봤는데 너무 깨고 싶었다는 거야. 그 순간. 왜? 무서운 게 있어서. 침대에? 아니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맞아. 저는 그 상황 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 깨 그거? 어떻게 깰 거야? 몰라. 창문 열고 뛰어내려야지 뭐. 제가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몸이 안 움직이네요. 너무 소름 돋아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 나의 상을 한번 오금이 저렸나요? 네, 진짜로. 한번 가평에 가서 나한테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어. 정신모래 이래가지고 수련가 아니야?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 그래. 가평인 거 너무. 근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상상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야. 근데 무서운 꿈을 꾼 적은 많아요. 근데 딱 계속 똑같은 얘기야. 그래봤자 꿈이라는 생각이 난 너무 강해. 마무리하시죠. 들어가면서 얘기하나요? 사모님 주무신 것 같은데. 아니 듣고 있었어요. 거의 정취자처럼 듣고 있었는데 저는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어서 제가 반응이 좀 못 믿었던 거 죄송하고요. 자각몽 하시려고 했던 게 신기하다. 에? 주제로 네. 원래 자각몽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원래 꿈을 하시려고 그랬죠. 꿈. 그냥 꿈이었나? 저도 엄청 재밌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자각몽 시도도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저편으로 많이 가 있었고 사실 제가 꿈에 대해서 원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또 자각몽을 꿔보도록 할게요. 비를 만나는? 비 내보내도 되나? 왜요? 부끄러워요? 비 팬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비가 만약에 듣게 된다면 좋아하겠지. 웃겠지 않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제 푹 쉬세요. 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다 자각몽 꾸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세요.